보호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강아지도 투석을 하는가인데, 네. 네, 투석을 하죠? 물론이죠. 강아지, 고양이 할 것 없이 이제 진행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신부전 환자에서는 투석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해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투석을 하는지? 투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신장 수치가 높아져 있다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 수치가 너무 과도하게 높아져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신장 수치가 어느 정도 엄청 심하게 높진 않더라도 이제 증상이 너무 불편해서 뭐 토한다던가 설사가 너무 심하다던가 밥을 안 먹는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신장에서의 기능은 그런 노폐물만 걸러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해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염분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나 칼륨이라고 하는 염분이 온몸에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은 급작스럽게 심장마비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칼륨 혈증 상태에서도 투석의 지시사항이 됩니다. 그 외에 뭐 나트륨이 너무 높다던가 너무 낮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신부전이 동반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시사항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줌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투석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지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의사 판단 하에 진행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보호자분께서 깊은 고심 후에 결정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이도 네. 투석을 할 수 있나요? 고양이도 투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아지보다는 크기도 많이 작고 그다음에 혈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얇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혈관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노하우만 있다면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투석 받은 뽀또는 네. 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말씀 주시면. 뽀또는 이제 원래는 체중이 9kg 정도로 유지되는 나이가 이제 10살 정도가 되는 강아지였어요. 근데 일전에 2년 전에도 한번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을 해서 투석 없이 당시에는 이제 회복을 하고 이번에 내원을 했을 때 평균 9kg였던 체중이 7점대 중반 초반 수준으로 많이 빠진 상태로 내원을 했고요. 신장 수치가 지난번만큼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수치가 지난번에 14였으나 이번엔 7.3 정도로 많이 높지는 않은데 디엔이라고 하는 요독이 꽤나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고요. 이전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전해질 불균형이 좀 동반이 돼 있었어요. 이제 이전에는 칼륨 수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이제 오히려 좀 낮았던 이런 상황인데 이때는 그렇게 응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렇게 신부전이 동반이 돼 있으면서 칼륨 수치가 이런 식으로 높아져 있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심장마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량, 오줌이라는 게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를 좀 평가를 해봤을 때 그렇게 충분하게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뭐 오늘 당장 투석을 안 한다라고 해서 뭐 내일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칼륨 수치가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치솟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석 여부는 일단은 고사하고 우선 투석에 진행하기에 앞서서 준비를 해야 되는 중심정맥관이라는 것만이라도 미리 장착을 하자라고 보호자분과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상담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다음 날의 경과를 보면서 이제 투석 여부를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투석 없이 칼륨 수치는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오줌이 안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칼륨과 무관하게 투석을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보호자분께서 큰 결심을 해주셔서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전날에 중심정맥관을 장착을 안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오줌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마취까지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다시 중심정맥관을 장착하고 투석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을 수는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중심정맥관을 미리 해놓길 잘했네요. 그렇죠. 보호자분께서 결심을 잘 해주신 거죠, 결정을. 네. 그래서 투석을 이제 다음 날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수치를 먼저 좀 확인을 해봤어요. 다행히도 전날에 비해서 살짝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기는 했는데 계속 높은 상황이었고 오줌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시부터 투석이 진행이 됐습니다. 1시간마다 저희가 이렇게 콩팥 수치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원래 수치의 한 70% 정도를 목표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181이었던 수치가 투석 마무리될 때쯤에는 130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티닌 6에서 4.37로 일단은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투석을 한다고 해서 신장이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처치이기 때문에 신장 수치는 다음날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켜보고 확인을 해봤을 때 다음날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수치가 다시 상승한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다시 투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1.5 이렇게 있었던 수치가 투석 끝날 때 시점에는 77.06에 3.27로 일단은 수치가 많이 회복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투석은 계속 네. 하는 건가요? 투석은 이제 경과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더 할지 말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석을 진행을 할 의향은 있으나 꼭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신장 수치는 어느 정도 높아져 있기는 한데요. 밥도 잘 먹고 소변도 잘 나오고 물도 잘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석기라는 과정 자체가 신체적으로는 이제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행을 무리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증상이 많이 악화가 된다던가 다시 그런 전해질 불균형이 생긴다던가 하면 그 상황은 이제 만성의 신부전이 좀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고 해당의 경우를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주기적인 투석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경과 관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그럼 투석을 시작할 때 네. 보호자한테 네. 막 몇 회차 정도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을 못 해드리겠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3회차까지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아까 이제 이 뽀또라는 친구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처음부터 다 떨어뜨릴 수는 없거든요. 이제 갑자기 크게 떨어뜨리게 되면은 온몸에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전체의 70%, 뭐 둘째 날에는 그 시작점에서 다시 뭐 한 40%, 50%를 목표로 하고 3일차에는 저희가 최대한 떨어뜨릴 수 있다면 끝까지 정상 수준까지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3일차까지 진행을 해서 정상 수준으로 만들어내고 이 친구의 콩팥 수치가 어디까지 다시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3회까지는 진행을 권장을 드리고요. 비용적인 이유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투석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뭐 이제 다른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던가 한다면은 이제 무리해서 진행은 절대 하지는 않고요. 증상이 해소만 돼 있다면 일단은 투석 없이 경과를 지켜는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